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네, 서아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뮬이라는 매장과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서아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이 액세서리랑 의류를 같이 하는 매장이신 거죠? 맞아요. 액세서리를 주로 하고 옷을 이제 부로 하는.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걸까요?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한 8년 정도 8년 한 것 같아요. 경력이 엄청 나신 거예요. 자영업을 하신 경험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힘들었던 적은 언제예요? 이런 거는 좀 힘들다. 이런 거 힘들다요? 이제 너무 많아요? 많죠. 자영업에 네네네. 비해처럼 많긴 한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너무 많아서 긍정적인 네. 마음으로 네, 바뀌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뭐 주문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 음. 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힘들 건데 그럼 액세서리만 하면 이런 액세서리를 추천해 줄 때가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오프라인을 한 거라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런 액세서리를 추천을 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주문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매장에 많으니까 네. 놔두고 그냥 골라드리고 네. 온라인으로는 딱 그냥 제가 주문할 때가 있군요. 미는 거는 올리니까 거기서 알아서 주문하시고. 그러니까 루트가 두 개 있으니까 네.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일단은 제작된 상품들을 네네. 많이 판매하는 네네. 거고 온라인에서는 네네. 주문된 상품을 파는 네. 거고 만족도는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주문한 상품이 더 근데 보통 정말 친하신 분들은 매장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액세서리니까 보고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났었을 때 네, 구매하면 맞아요. 더 좋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뭐가 있어요? 귀걸이에요? 목걸이에요? 뭐 반지예요? 아니 팔찌? 여성 상품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리나요? 다 다르긴 한데 귀걸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요즘에는 헤어핀? 헤어핀?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리본으로 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럼 커플들이 많이 오긴 하겠네요.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보통 남자분은 밖에 서 계시죠. 여자분만 계속 그러니까 쇼핑하시고. 매장에 여성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남성분이 조금 혼자 들어가면 쑥스러울 수도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있을 것 같네요. 많아요. 남성 고객이 혼자 왔을 때는 있을까요? 최근에? 거의 없어요. 거의 저희는 없어요. 여성 전용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사주고 싶어서 드리는 분이 있지 않나요? 심부름 하시러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뭔가를 사놓거나 네. 이거를 여기 가서 찾아와 달라거나. 그럼 항상 제 앞에서 전화하세요. 이거 맞아? 이러면서. 조금 쑥스럽지만 여자친구의 부탁이니까. 네. 그럼 좋았던 적,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좋았거나 뿌듯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후기로 너무 잘 쓰고 계신다. 너무 예쁘다. 여기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이 그냥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추천해 준 거랑 내가 이렇게 한 거를 그분들이 잘 쓰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서아님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어떤 거예요?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제작해서 메이드로 내놓은 제품들. 메이드로 해놓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겠군요. 네, 딱 중간. 알겠어. 그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좀 자주 보시는 게 있을까요? 유튜브요? 저는 먹방 많이 봐요. 먹방? 네. 왜 먹방을 좀 보게 되셨을까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먹방이나 동물 영상 보고 자면 꿈을 잘 안 꾸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거군요. 행복한가 봐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자기 전에 맨날 강아지, 고양이, 뭐 수달 이런 거 보고 자고. 힐링이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를 찾게 되는 거죠. 맞아요. 유튜브 채널명 중에 좀 유명한 게 있을까요? 그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다. 저 먹방으로는 히밥이랑 찌양분 히밥님. 많이 보고요. 찌양님. 네, 찌양님. 워낙 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맞아요. 좀 잘 먹는 분야가 다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 저 이용진님 너무 좋아해서 네, 그분을 하시는 유튜브는 다 보는 것 같아요. 게스트 분들이 그분을 진짜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로 너무 웃겨서 웃고 싶을 때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용진님 유튜브에 초대가 된다면 가실 건가요? 당연히 바로 가야죠. 근데 보통 하시는 게 약간 금쪽 같은 내 사랑 이런 것처럼 그런 뭐가 것처럼. 문제가 있어야 가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네, 그냥 짓지 않은 없어서. 거군요. 저도 이영진님 유튜브 보니까 워낙 또 말을 잘하고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끊고 매정을 잘하니까 맞아요. 시청자가 봤었을 네. 때 저분이 좀 젠틀해 보이면서도 재밌다. 네네네. 그게 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럼 여기 스튜디오 같은 곳은 처음 오신 거네? 네, 처음 와요. 팟빵 스튜디오는 어떤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가 부스튜디오거든요. 원래 본사는 저기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그냥 약간 고민 상담 그런 걸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안이 해주셔가지고 뭐지 내 속마음 들켰나 약간 이런 생각해서 어디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약간 이거 해보라고 보내주신 건가 이러면서 그럼 뭐 최근에 친한 주변 지인들을 고민 상담을 좀 해주셨던 편일까요?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민이 좀 많아요? 지금 주변 지인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일단 주변에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가 앗아간 우리의 행복. 그렇죠. 이게 워낙 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타격도 크고 맞아요. 그만큼 침체기를 가져왔고. 네, 맞아요. 일단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진짜 길어지니까 마음적으로는 희망을 가지다가도 또 지치시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의 인식은 좀 줄어들었지만 네. 확진자 수는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잘 팔리는 아니면 이렇게 성수기가 있을 텐데 그런 시기에도 좀 걱정이 되거나 사실 저는 분야가 또 액세서리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면서 액세서리가 약간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해버린 거잖아요. 액세서리랑 화장품들이 코로나 때 많이 안 팔렸대요. 네, 맞아요. 정말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맞아요. 가리게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 맞아요, 느끼시니까 맞아요. 그렇게 됐었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코로나가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큰 생각 현실에서는 그게 더 와닿는 거네요. 맞아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데 맞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원래 팔리던 그 시기 때 안 팔리거나 그래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의 구매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쁘게 꾸미고 그죠. 이제 연말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진주나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예전에 그 약간 설레서 막 엄청 그런 걸 좋아하시던 그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체감으로 느끼기엔. 그렇죠. 이게 상황적인 게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매장에 와서 진짜 즐겁게 사거나 기분 좋게 뭔가 이렇게 사야 되는데 예전엔 크리스마스 이런 데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쉬어볼까? 나도 쉬어볼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군요. 느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해탈하신 것 같아요. 해탈했어요. 그냥 코로나가 저를 부처로 만들었어요.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서한님 얘기 잘 들었고요. 공지를 짧게 해드리고 오늘 오프닝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월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마 올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 한 번 더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분을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우리에게 지적 허영심이라. 어때요? 있어요. 지적 허영심. 교양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뭘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거. 알고 있다? 액세서리 이런 분야는 확실하게 많이 아시겠네. 알아도 저는 약간 뭐가 제가 더 알아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더 예쁜 걸 찾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취향을 좀 볼 줄 아니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상품들, 만족도가 높은 상품들을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저는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솔직할 땐 또 솔직하게 말하는 거군요.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만족도가 낮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3개 사려 하시면 이거 비슷한데 2개만 사세요 막 이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가성비 네. 쇼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군요. 왜냐하면 사실 액세서리가 5개 이상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쓰셨으면 해서 저희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도 잘 안 쓰게 네. 되거나. 그럼 슬프죠. 제 그렇죠. 물건인데. 그러니까 이거 사서 오래 쓰는 것도 좋지만 네. 자꾸 쓰면서 이 상품이라든지 이 액세서리가 네. 예쁘다는 걸 느꼈을 때가 네. 기뻐하셨으면 제일 좋은 좋겠어요. 거네요. 그럼 뭐 잘 알고 있는 거 뭐 없어요? 이렇게 지적 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지적 나는 이런 형심. 거는 잘한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을 들어주는데 나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말해주면 나는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조금 이제 고민을 들 때 커플 고민을 들을 때 남자 쪽 사고를 조금 잘 이해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남성 쪽에 좀 가지고 있네요. 남성의 생각을 그래도 조금은 안다. 그러면 이제 동성인 친구들이 서한님한테 질문을 하면 남자친구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그럼 다 소름 끼쳐요. 헉, 언니 지금 내 남자친구가 한 말이랑 똑같이 했어.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그냥 건가요? 제가 굉장히 F스러운 사람인데 네네. 무슨 일이 보이면 굉장히 T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MBTI 전체를 일단 말을 해주세요. 저는 원래 ENFP였는데 INFP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군요. 네.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코로나. 바뀌죠. 네네네. 상황에 따라 조금 이렇게 다시 해보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NFP는 완전 막 93대 7 이렇게 완전 압승으로 NFP가. 되고 I랑 E만 다른 거예요? 네, 아이랑 E만 조금 비슷하고 나머지는 완전 치우쳐 있어서 극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바뀔 일이 잘 없는 없어요. 건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고민을 들어줄 때 그 성향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네.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MBTI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성향을 좀 네. 이렇게 분석해 놓은 네네. 하나의 지표 지수니까. 네. 넌 뭐니까 뭐야 이렇게만 안 하면 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쟤는 저래서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아니에요. 유튜버라든지 방송인 분들 중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뭐랄까 조언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연애를 많이 해봤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잖아요. 경험도 뭐 하나의 지식이긴 하죠. 그러면 서환님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말해요? 저는 최측근 그러니까 어릴 때 저의 그 비루한 모습들을 봐온 친구들 흑역사를 알고 네, 있는 완전한 나의 흑역사. 절친한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군요. 네, 완전 그렇게 저의 되게 모자란 모습을 많이 봐온 친구들한테 하는 편이에요. 그럼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조금 멋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지적 허영심 자체가 사실 막 엄청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허세를 부린다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럴 때 전 그냥 이러고 듣고 있어요.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무언가 자기가 했는 거를 아는 거를 좀 더 표현하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나 이거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군요. 네. 사실 그 지적 허영심이 약간만 발휘돼서 이제 주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토크 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연한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걸 적절히만 잘 활용하시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만 얘기했었을 그죠. 때는 듣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도 있다. 아사모사한 걸로 누구를 가르치려 하거나 약간 상처 주려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저는 괜찮은 거군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뭐 남자친구한테 이런 직접 형심이 필요하다 이런 건 있을까요? 뭐 있든 아니든 자신의 열정이랑 꿈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지금은 쥐뿔도 없어도 막 나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쥐뿔도 쥐뿔도 없어도 막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여자친구 앞에서 했었을 때 조금 더 빛이 나는 거네. 네, 그냥 맞잖아. 뭔가 그래도 믿고 싶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막 난 될까 이런 거보단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은 것 같긴 해요. 너무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앞에서 내년에는 나한테 뭐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듣기라도 좋잖아요. 그 그런 순간. 말이라도 네. 좀 하면서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지적 허영심을 어디서 봤냐면 요즘 이렇게 교양 예능이라든지 예능이 많이 생기니까 누군가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교수님한테 네. 사람들이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다 지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발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잘났거나 뭔가 많이 아는 걸 알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면 자기가 아는 정보, 맞아요. 뷰티도 있고 패션도 있고 맞아요. 뭐 여행을 갈 때 이런 정보들도 모두가 네. 다 그냥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뭐랄까 저도 신기한 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는데도 유튜브 한번 딱 클릭하면 계속 밑에 알고리즘의 지옥. 근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근데 들어가 보면 막 구독자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지? 그죠.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빠르게끔 형성하게끔 만들어줬다. 약간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 같긴 네네. 해요. 요즘엔 사실 자기 PR이 안 되면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못하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20대, 뭐 10대, 이거 3, 40대 뭐 많잖아요. 50대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네. 채널을 개설해서 맞아요.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하고. 근데 유튜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엄청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다 노력이에요. 하셨군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너무 장벽이 높아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스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딴 거는 홍보를 정말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래 하시면서 단골분들이라든지 너무 감사하죠. 충성을 하시는 이렇게 고객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도 발전을 해야죠. 그럼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최종 목표는 브랜드를 갖는 거라서. 브랜드를 네, 갖는 그 거구나. 작업을 이제 내년에 좀 박차를 가해볼 생각이라서. 그 브랜드를 가진다는 거는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유통할 때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다기보다 다른 곳에 없는 거를 내가 제작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패키지, 좀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만족스러운 제품. 이렇게 이걸 썼을 때 그거 거기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묻게끔 만드는 사람들에게 네. 바로 기억이 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거를 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그런 브랜딩 하는 작업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랑 같이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제 손이 안 닿으면 그래도 그게 제가 한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어떻게 해가야지 하는 컨셉은 잡고 있고 이제 그걸 좀 웹적으로 도와줄 분들 도와줄 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게. 저 혼자 다 못하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못해서 IT 쪽에서는 네, IT 제가 쪽에서 제가 전혀 약간 부족하군요. 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서아님 얘기 들으니까 그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또 오셨으니까 네. 제가 이 토크를 정리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허영심, 지적 허영심이란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네.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좀 공유해주면서 같이 댓글창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2개 읽어드릴게요. 춤을 추듯이 님이 남겨주셨는데 오전부터 계속 외근해서 방송 다시 듣게 하고 있어요. 운전 중에 많이 웃어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전 방송도 재밌어요. 지난주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주 쉬었는데 아마 애청자분들은 들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우시겠다.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매주 네. 목요일에 올라와야 되는데 네. 알림이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약간 유튜브가 한 주 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매일 올리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 주도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일이 겹쳤었을 때. 그래서 한 주 못 할 때는 좀 마음적으로는 뭐랄까 애청자분들한테 미안한데 이걸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다음 댓글은요. 못 말리는 감자님이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보면서 같이 위로받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이번 주 방송이 없어서 아쉽지만 지난 방송 또 들어요. 아마 대부분이 방송이 없으니까 예전 걸 한번 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에피소드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한 360개 정도는 돼요. 되게 인기가 많은.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에피소드가 많고 이런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까지 많은 게스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애청자분들도 매주 듣지만 어떤 주에는 바쁘면 못 듣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최신화를 거의 다 듣게 되잖아요. 최신화도 3개씩 올라가니까 네. 밀리지 않으려면 네. 꾸준히 청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들었던 편 들으시면서 또 웃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무한도전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가끔 이렇게 재방을 많이 해주거든요. 돌려보면 또 재밌는 것처럼. 네. 또 또 몰랐던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몰랐던 게 또 있어. 네, 맞아요. 나 열심히 챙겨본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있고 했는데 무한도전이 10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맞아. 방송도 지금 거의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분명히 들으면 예전에 들었던 거지만 또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댓글 2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방송 들으면서 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